그러면 만약에 공권력,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 엄정한 법 집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그 방역이라든지 검사에 대해 거부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안 하고 지금 방역에 있어서 그럼 다른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아니 공권력 집행을 하지요. 방역을 거부하거나 뭐 방역을 방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담당 기관에서 일선에서 공권력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신경민 의원님. 예. 그럼 공권력을 공평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네. 이 사랑제일교회 등 이른바 정광훈 목사 측에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요. 그 민노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뭐 그냥 저는 그냥 아니 아무 저는 상관없이 질문드렸어요. 뭐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집단이건 아니면 일반 뭐 NGO의 집회든지 간에 공정하고 똑같이 이것은 과학이고 의학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게 맞죠. 그쪽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쪽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요. 그 8월 15일 날 있었던 광복절 집회뿐만 아니라 종각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네. 통신 3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사용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최근 1년에 예를 들어 민노총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를 구별하고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났던 건데 그걸 구별해갖고 정세균 총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민노총 집회 그거는 대상이 그 안 될 수도 있다. 뭐 대상 되는 자만 검사 받아라. 그러면 광화문 집회는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조사 받아라 그러고 민노총 집회는 염려가 있는 사람만 조사 받아라 그러고 이런 거라든지. 뭐 굳이 경위를 따지자면 거기 종각 집회는 안국동에서 하려다가 종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그러나 몇천 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집회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뭐 민노총의 설명으로는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2천 명이 컨트롤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확인이 됐고 거부를 했고 그렇지만 민노총 집회는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환자가 나왔으면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민들 시각에는 민노총에서 나오는 그 감염 확진자도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장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이 국민들 눈에는 이게 편파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정부가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고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이것이 소위 형평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민노총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일단 8월 15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나왔던 집회 참석자들은 다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옳지요. 맞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 장관 지적처럼 지지층한테 속 시원한 이야기, 네. 이른바 진영에 좀 유리하게 좀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방역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 정당에 대해서 적대라든지 혐오를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적대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난 그것도 보면 좀 막말로 하면 좀 웃기는 건데 여당이 통합당의 책임을 넘기고 통합당은 여당의 책임을 넘기고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정당이 서로 네가 더 책임 있느냐 내가 더 책임 있느냐 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방역의 한 목소리로 어떻게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죠. 네, 저희들이 수해 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4대강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똑같은 논리로요. 그렇습니다. 예.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한 사람들은 방역에 대해서 거부적이고 종각 집회한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데 그런 불공정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방역은 진영이 없습니다. 이 방역은 질문 정치와 하나 상관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이 광복절 집회 간 당원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에 대해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00만 명의 당원들을 동선을 모른다. 그리고 또한 민경욱 그거는 그다음에 김진태 전 의원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에 대해 답변은 좀 안 했어요. 그거는 주 의원이 답변이 좀 잘못됐는데 예. 과문의 그 과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합당은 참여 안 한다. 그 지도부도 참여 안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 안 하고 뭐 그럼 당은 지도부는 참여 안 하지만 당원은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통합당은 이미 과문 집회와 거리를 끊었는데 당원이 참여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 참여한 거는 누가 참여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참여하지도 않는 집회에 지금 당이 그 검사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조영 의원이 뭐 300만 당원이라도 검사 안 저는 받으라 이런 게 이렇게 아니고 반박하시고 다음 아니, 질문. 저는 주호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러나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 정치적 논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걸 거부한 걸로 판단은 돼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200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방역의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해라.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하니까 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방역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조사받고 방역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예. 예. 그게 맞았던 예. 것 같습니다. 지금